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을 위해 칭찬 공부법을 알려드리는 황윤입니다. 어제 여자 8강 배구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흥분하고 가슴도 졸이고 함성도 지르면서 열심히 응원했어요. 터키를 이기는 순간 저도 선수들처럼 울컥하더라고요. 이번 도쿄올림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무엇보다도 경기를 관전하는 관전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금메달에만 의미를 두고 또 전체 순위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기 종목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가리지 않고 스포츠를 폭넓게 즐기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국민도 실망하고 선수도 스스로 위축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선수도 국민도 같이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메달권에 들지 못해도요,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문화가 됐어요. 올림픽 관전 문화가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나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싶어요.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첫 출전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관전 문화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공부에 대한 사고방식 또는 공부 문화가 바뀌는 일도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부를 점수나 등수 같은 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공부 문화가 바뀌려면 먼저 부모가 공부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원칙 내지는 철학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고맙고 또 공부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러나 공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공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저에게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죠? 공부는 당연히 점수이고 또 당연히 점수고 당연히 등수지요. 그렇지만 점수나 등수만은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또 공부란 뭐는가? 저는 공부를 학생이 하는 일이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어요. 공부가 우리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이득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장 걱정하거나 우리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취직 안 될까 봐. 일거리 없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일하지 않고 살지 않게끔 공부가 우리 아이에게 매일 할 일을 준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요, 매일 일하면서 사는 것과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사는 것은 다르지요. 놀고 먹으면서 사는 삶이 어떻게 행복하고 부럽고 기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오해하니까 마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일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자, 우리 어른들이 출근을 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출근을 했는데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일하지 않고 놀다 와. 기분 좋을까요? 즐거울까요? 안 그래요. 회사에 출근했으면 할 일이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놀아. 그게 어떻게 기쁘겠어요?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는 갔어. 근데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해. 그럼 이 아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는 아이가 되도록 키우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는 보다 공부하는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이 하는 일과 어른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 어른은요, 일을 통해서 뭐를 해요? 돈을 벌지요. 그죠?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학생은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벌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좀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너 공부를 잘못했다. 네 공부 방법이 뭐 문제가 있다. 너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맞지요. 어차피 공부했으면 성적으로 점수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공부한 그만큼은 뭘로? 지식으로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엄마가 아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너네 정말 속상하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공부한 거 다 지식으로 너희 안에 있어. 안 없어져. 그러니까 참 잘한 거야. 괜찮아.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얻는 이 지식을 부모가 소중히 여겨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른은요, 일을 할 때에, 밥도 먹어야 되니까 본인의 식사도 스스로 챙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세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이는요, 그냥 공부만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왜 그래요? 예, 부모가 100%다 도와주니까. 이게 학생 때 하는 일과 어른이 하는 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아이가요, 100%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해도 되는 때는 학생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이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100%의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돈을 벌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럼 그 손해를 어떻게 해요? 오롯이 본인이 다 떠안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이게 봐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뭐, 그죠? 뭐, 좋은 대학을 못 갔다거나, 뭐, 또, 뭐,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떤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왜? 부모가 다 메꿔줘요. 그래서 그 손해를 본인이 메꾸지 않는다고요. 이게 100% 부모의 도움을 받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를 못해도 아이가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부모가 다 도와주는 거라. 그래서 이때는요, 자기가 손해가 났는데도 애들 당당해요. 그걸 당당해야 맞고요. 그러나 어른은요, 일을 하다 손해를 봐서 예를 들면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그 당당하기 어렵죠. 미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니거든요, 애들. 왜? 특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른은 손해볼까봐, 실패할까봐 망설이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주춤하고 못하는 일도 많죠. 그러나 우리 아이는요,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다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인의 능력 안에서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마음껏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에서의 최고의 기회예요. 뭐 때문에 100% 부모 도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100%다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겪는 성공과 실패와 거의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요, 이제 일종의 실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요, 아이들 굉장히 당황해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또 후회되기도 하고 막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밀려온다고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안 돼서 실패했을 때 당황하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부모가 있기 때문에요. 이 성공과 실패를 맘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메꿔줘요. 아이들이 저지른 일은요, 부모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오기 전에 부모 밑에서 성공이든 실패든 맘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 챙겨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한 아이들은 공부를 통해서 어떤 자산이 생겨요? 지식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자산과 그리고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이 경험의 자산을 가지고 사회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없이 사회에 나오는 아이와 이미 이런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아이는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른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공부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이런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공부도 그래요. 공부는 장기 투자와 같아요. 단기간에 소위 쇼부를 볼 수 있는 성격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려 할수록 잃는 것이 더 많아져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거가 아이와 사이좋음이고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거가 아이와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아이와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고 또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싸운다면 아직은 공부시키는 기술이 서툰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마세요. 서툰 일은 기억하지요? 별거 없어요. 매일 하면 좋아져요. 여러분이 아이 공부를 도와주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가족이 더 화목해지는 이런 새로운 공부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